너는 알잖아. 수년간 끌고 다닌 그 버전의 너. 그래. 똑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같은 감정에 갇히며 낡은 기억을 마치 고장난 테이프처럼 되감는 그 버전. 그건 너의 옛 자아야. 그리고 네가 여전히 그 버전에 집착하고 있는 한 너의 현실은 바뀌지 않을 거야. 이건 참 놀라운 일이야. 우리가 짊어진 무게는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거든. 하지만 그것은 존재해. 눈을 뜨는 순간 가슴 깊이 느껴지는 무거움. 오늘도 너무 기대하지 마. 조용히 속삭이는 그 목소리. 네가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행동 패턴들. 하지만 결국엔 또 반복하고 말았지. 이 옛 자아는 너의 신경 시스템에 새겨져 있어. 너의 화학 구조 속에 쓰여 있어. 아무 생각 없이 내리는 작은 선택들 속에 숨어 있지. 그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아직도 네가 맞춰진 주파수야. 마치 너의 인생이 꺼지지 않는 라디오 방송처럼. 심지어 네가 그 방송을 듣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말이야. 한편 너의 꿈들은 일시 정지된 상태야. 너가 주파수를 바꾸길 기다리고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말해주지 않아. 너는 결코 새로운 인생에 들어설 수 없어. 옛 에너지에 충성하고 있는 한 절대로 작동하지 않아. 많은 이들이 시도하지. 생각을 바꾸고 시각화하고 원하는 것을 스크립트에 적으면 모든 게 바뀔 거라고 믿지. 하지만 만약 너의 깊은 내면이 여전히 똑같은 감정 패턴을 들고 있다면, 아침에 똑같은 감정으로 일어나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럼 결국 너는 우주에게 다른 결과를 요청하는 거야. 하지만 여전히 어제의 너와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고 말이지. 정직하게 말할게. 그 옛 자아는 네가 번영하기 위해 설계된 게 아니야. 단지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야. 거절, 실패, 실망에 대한 반응으로 형성된 것이지. 네가 선택한 것도 아니었어. 단지 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었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방어는 가면이 되었고, 어느 순간 너는 그것이 가면이라는 사실조차 잊었어. 지금은 마치 그게 진짜 네 정체성처럼 느껴지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그건 너무 위험해. 그 목소리가 정말 진실일까? 아니면 아직 놓아주지 못한 너의 오래된 버전의 메아리일까?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들어가 보자. 양자 물리학은 우리에게 아주 혁신적인 무언가를 가르쳐줘. 현실은 고립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아. 그건 관찰자에 반응하지. 너에게, 너의 존재 상태에. 너는 주변의 에너지장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 장, 필드의 형태로 응축된 존재야. 그래서 매일 아침 그 옛 자아로 깨어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주는 똑같은 것을 다시 가져다줘. 그건 네가 저주받았기 때문도, 노력을 덜 했기 때문도 아니야. 그건 우주가 일관성에 충실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는 조율기, 튜닝 포크야. 너는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존재가 아니야. 네가 존재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거야. 그래서 목표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아닌 모든 것을 벗어내는 것이야. 그 옛 자아는 악하지 않아. 틀리지도 않았어. 그저 널 안전하게 지키려 했을 뿐이야. 하지만 안전함과 자유는 같지 않아. 생존 모드에 갇혀 사는 건 너의 영혼이 원한 삶이 아니야. 정체되어 있는 건 너의 운명이 아니야. 너가 질질 끌고 다녔던 그 정체성, 옛날의 상처, 수치심, 실패, 거절로 형성된 그 자아는 네가 상상한 미래 속에는 존재하지 않아. 그 버전은 아예 그 미래에 접근조차 못해. 그건 네가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두 존재는 완전히 다른 주파수 위에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네가 원하는 그 미래는 몇 년 후에 오는 게 아니야. 이미 여기에 있어. 이미 존재하고 있어. 다만 지금의 진동과는 맞지 않을 뿐이야. 죄책감, 분노, 자기의심 같은 에너지 속에는 그 미래가 없어. 너는 어제의 자아로 계속 나타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간선, 타임라인을 자신의 현실로 끌어당기길 기대하고 있어. 그렇게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영상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면 그 루피를 끊는 거야. 우리는 너의 예스 자아를 마주할 거야. 비난하거나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디어 놓아주기 위해서. 그 자아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들에 감사하고 그 다음엔 보내줄 거야. 우리는 말이 아니라 진동으로 양자장 필드 안으로 들어갈 거야. 나는 네가 그 옛날의 에너지 흔적을 붕괴시키고 결국 네가 원하던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그 버전의 너로 육화, 엠보디 될 수 있도록 이끌 거야. 왜냐하면 이건 이제 노력의 문제가 아니거든. 양자장은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반응하지 않아. 얼마나 깊이 조율되어 있느냐에 반응하지. 네가 현실에 갇힌 이유는 네 미래가 실제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그건 네 정체성이 똑같은 현실을 계속 붕괴시키고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 정체성을 바꾸는 순간 그동안 지고 있었던 상처, 이름표, 무게를 놓아주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져. 인생이 휘기 시작하고 현실이 재구성되기 시작하지. 우주는 네가 한 말 때문이 아니라 네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야. 깊게 숨을 들이쉬어봐. 지금 너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어. 일어나고 있어. 그리고 그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야. 허락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야. 이미 너 안에서 깨어나고 있어. 자유로운 너의 버전을 만나기 위해. 너는 아침에 깨어나. 똑같은 침대, 똑같은 방,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익숙한 아침 햇살. 그리고 눈이 완전히 떠지기도 전에 벌써 느껴져. 낡고 익숙한 그 목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다시 울려 퍼져. 오늘은 좀 다르길 바래. 하지만 내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몸은 이미 그 반대 결정을 내린 듯해. 왜일까? 왜냐하면 네 의식이 깨어나기도 전에 너의 잠재적 정체성은 이미 일을 시작했거든. 벌써 너를 조종하고 있어. 너는 새로운 하루에 깨어난 게 아니야. 그저 옛 자아로 다시 돌아간 것뿐이야. 사람들이 잘 말해주지 않는 게 하나 있어. 너의 몸은 내가 누구였는가를 기억해. 단지 기억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생물학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너는 반복했던 감정들을 기억해. 너무 자주 느낀 감정들은 기본값, 디폴트 세팅이 되어버렸지. 실망을 대비하는 방법, 불확실함 앞에서 움츠리는 반응,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준비하는 몸의 방식. 비록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정들은 신경망에 고정돼 버려. 감정은 화학적 패턴이 되고 행동은 자동화돼. 그리고 현재의 순간은 더 이상 새로움이 없어. 그저 어제의 반복일 뿐이야. 가끔 인생이 데자뷰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그건 마법이 아니야. 그건 프로그래밍이야. 조 디스펜자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35살쯤 되면 그들의 95%는 단지 기억된 행동, 감정적 반응, 습관, 믿음, 태도의 집합체일 뿐이다. 생각해봐. 네가 나다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단지 조건화된 존재일 수도 있어. 브루스 립턴은 그걸 더 깊이 파고들지. 네가 인식을 바꾸는 순간 너의 몸의 화학 구조가 즉시 바뀐다. 즉, 내 감정과 에너지 상태, 바로 그것이 실시간으로 너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래서 변화는 참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왜냐하면 단순히 생각만 바꾸려는 게 아니라 감정적 중독을 재배선하려는 것이기 때문이야. 너의 몸은 이미 어떤 특정한 감정을 느끼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그 감정에
화학적으로 중독되어 버렸어. 너는 이걸 의식조차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깊은 내면 어딘가에서 실망을 기대하고 상처받을까 두려워하고 너무 큰 꿈을 꾸는 게 무섭다고 느끼는 그 너의 버전이 아직도 조종하고 있지. 그리고 그건 네가 망가졌기 때문이 아니야. 전혀 아니야. 아마 오래전에 너의 시스템이 스스로 결정을 내린 걸 수도 있어. 덜 기대하는 게 더 안전해. 거절에 대비하자. 다시 다치느니 그냥 작게 살자. 너는 그렇게 살기로 선택한 게 아니었어. 너의 몸이 그렇게 결정한 거지. 고통이 익숙해졌고 익숙함은 곧 안전함처럼 느껴졌던 거야. 그게 진짜 감옥이야. 내 외부 환경도, 직업도, 통장 잔고도, 연애 상태도 아니야. 진짜 감옥은 네가 떠나기를 두려워하는 정체성이야. 비록 그 정체성이 너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도, 비록 그 정체성이 너의 기쁨을 빼앗고 있어도, 비록 영혼 깊은 곳에서 이건 진짜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어도 말이야. 그러니 부드럽고 판단 없이 이렇게 물어볼게. 요즘 너는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연습하고 있니? 후회? 수치심? 불안? 분노? 의심? 그 감정들이 그냥 무작위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면, 그게 단지 감정이 아니라 몸이 습관적으로 연습해온 감정 루틴이라면 어떨까? 혹은 너의 신경화학적 중독이라면? 몸이 그 감정에 이미 중독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네가 외부에 방송하고 있는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잔인한 진실이 있어. 너의 옛 자아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야. 그건 하나의 자기장, magnetic field이고 양자장, 즉 너의 에너지를 감지하고 반응하는 그 모든 공간. 네가 무슨 긍정 확언을 말하든 비전보드에 뭘 붙여놓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아. 그것은 오직 너의 감정적 서명, emotional signature, 즉 네가 하루 종일 발산하고 있는 에너지에만 반응해. 네가 나는 사랑받고 싶어라고 말해도 기본적인 신념이 나는 부족해라면 넌 계속해서 친밀감을 밀어낼 거야. 네가 성공을 시각화해도 너의 감정의 집이 두려움이라면 기회가 와도 무의식적으로 막아버릴 거야. 그건 네가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야. 단지 너의 신경계가 아직 받을 준비가 된 너에게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야. 이게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올바른 것들을 시도하고도 여전히 제자리인 이유야. 모든 책을 읽고 모든 강의를 듣고 모든 만트라를 반복해도 속은 여전히 공허할 수 있어. 왜냐하면 치유는 단순히 정신적인 게 아니거든.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마인드셋 전환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진동적 바이브레이셔널이야. 육화된 것이고 세포 차원의 변화야. 그렇다면 이제 뭘 해야 할까? 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 우리는 먼저 그 패턴에 빛을 비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 부끄러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기 위해서. 네가 지금까지 되풀이해온 너라는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야. 그건 연습된 진동이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연습을 멈추기로 선택할 수 있어. 이건 자기 혐오가 아니야. 이건 자기 해방이야. 이건 네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그저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너의 버전을 더 이상 끌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허락이야. 그리고 이건 놀랍도록 아름다운 역설이기도 해. 네가 옛 자아를 관찰하기만 해도, 즉 그 안에 녹아들지 않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달라지기 시작해. 패턴을 더 높은 인식 상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고등 자아라고 부르지, 에서 바라보는 순간 너의 힘이 이동해. 왜냐하면 양자 물리학에서 관찰자는 파동을 붕괴시키기 때문이야. 즉, 네가 패턴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그 패턴을 관찰하는 의식이 되었을 때 변화의 첫 균열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는 너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어. 단순히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너의 에너지로 함께해 줬으면 해. 지금 아래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봐. 나는 더 이상 나의 미래와 맞지 않는 나를 놓아줄 준비가 되었다. 단순한 인용구로가 아니라 틱톡 트렌드도 아니고 하나의 선언으로. 반복되는 루프를 끊어내는 의식적인 신호로. 에너지장 필드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작게 살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함께 만들고 있는 이 공간은 정보, 인포메이션을 위한 자리가 아니야.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곳이야. 혹시 지금 너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면, 무언가 오래된 것이 떨어져 나가고 신성한 것이 피어오르고 있다면 나는 너에게 초대하고 싶어. 단순히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넘어 이 새로운 주파수에 함께 머물자고. 너는 우연히 여기에 온 게 아니야. 넌 지금 정확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 자, 이제 우리가 도착한 이 지점. 넌 결정을 내렸어.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너 안에서 조용히. 넌 그렇게 느끼고 있어. 더 이상 옛 자아로는 살 수 없어. 그런데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다면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걸까? 그 이유는 이거야. 우리는 시각화하는 법, 목표를 적는 법, 확언을 반복하는 법을 배워왔지. 그리고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나쁘지 않아. 하지만 그건 표면일 뿐이야. 정말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꿈의 크기가 아니라면 어떨까? 너의 에너지에 익숙함이라면? 양자장은 너의 위시리스트에 반응하지 않아. 반응하는 것은 너의 존재 상태, state of being. 야, 이건 대부분의 끌어당김, manifestation. 교리들이 빠뜨리고 있는 핵심이야. 넌 우주에게 말할 수 있어. 나는 풍요를 원해요. 하지만 내 몸이 여전히 두려움을 리허설하고 있다면 우주는 네 말이 아니라 너의 에너지를 읽어. 그리고 그걸 거울처럼 반사해 줄 뿐이야. 매번 이걸 진동적 일관성, Vibrational Coherence이라고 해. 생각, 감정, 믿음, 행동. 이 모든 것이 같은 노래를 부를 때 그때 우주는 Yes라고 반응해. 한번 일기에 적는 Yes 말고, 명상 시간의 속삭이는 Yes 말고, 하루 종일 불안 속에 살면서 하는 가짜 Yes도 아니야. 진짜 Yes. 몸으로 살아내는 Yes. 너의 신경계 속에 새겨진 그 Yes 뼛속까지 느껴지는 에너지로부터의 진실된 Yes. 솔직해지자. 너는 네 진동을 뛰어넘어 끌어당길 수 없어. 만약 네가 하루 종일 발산하는 에너지가 나는 부족해라면 그게 바로 네가 조율하는 주파수고 세상은 그 신호를 반사해 줄 뿐이야. 이건 우주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기 때문이야. 마치 라디오에서 사랑 노래를 듣고 싶은데 다이어리 잡음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아무리 듣고 싶어도 주파수를 바꾸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 이게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야. 완전히 새로운 삶을 끌어당기려 하면서도 현재의 자아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 다음 챕터를 향해 나아가려 하면서 이전 챕터의 의상을 입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건 통하지 않아. 왜냐하면 네가 꿈꾸는 삶을 살아가는 미래의 너는 단지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들은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움직이고 다르게 반응해. 그들은 두려움에서 반응하지 않아. 조화, alignment 속에서 행동하지. 그들은 방에 들어갈 때 조용한 자신감으로 걸어가고 명확하게 말하며 자연스럽게 경계를 설정해. 그들은 더 이상 꿈꾸는 삶을 원하지 않아.
그들은 이미 그것을 살고 있어. 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 생각을 할 때마다 너는 정의 신호, electrical signal을 발산해. 감정을 느낄 때마다 너는 자기장, magnetic field를 생성하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너의 전체 방송 신호를 만들고 양자장은 이 신호에 반응해. 양자장은 네가 원하는 것을 듣지 않아. 그건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듣고 있어.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내가 뭘 끌어당기고 싶냐가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인가야. 너는 여전히 불안에 맞춰져 있니? 결핍감, 두려움, 질투, 조급함, 아니면 신뢰, 자신감, 기쁨, 감사. 이건 힘들어도 행복한 척하자는 말이 아니야. 에너지적으로 진실해지자는 말이야. 스스로에게 체크인 해보는 거야. 자신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진짜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를 인식하기 위해서. 그 인식이 시작되면 너는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어. 왜냐하면 그때부터 너는 의도적으로 진동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야. 억지로가 아니라 너의 본질을 기억함으로써. 두려움 아래에, 조건화된 이야기 아래에,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생각 아래에 진짜 네가 있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양자 물리학에서 가장 강력한 개념 중 하나는 바로 관찰자 효과, observer effect. 야, 관찰하는 행위만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하나의 현실로 붕괴, 콜랩스 되는 것.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야. 단지 무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상태로 보는가가 중요해. 자, 상상해봐. 너의 안에 의심으로 가득한 너, 어린 시절의 각본을 되풀이하는 너 실망을 예상하고 있는 너. 그런 버전의 네가 관찰할 때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져. 그와 반대로 정렬, alignment과 온전함, wholeness 속에서 관찰하는 너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끌어당겨. 네빌 가데스, 네빌 고다르드는 이렇게 간단히 말했어. 너는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이 말이 가슴 깊이 와닿길 바란다. 너는 무언가를 밖에서 당겨오는 게 아니야. 너는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타임라인 중 어떤 주파수에 맞출지를 선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변화는 언제나 내부에서 먼저 시작돼. 억지로 뚫고 나가려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매력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야. 진짜가 될 때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존재가 되는 거야. 미래의 너, 그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에 진동적으로 맞춰질 때 너는 그 현실의 일부가 되는 거지. 자, 이제 냉정한 진실을 이야기해 줄게. 오래된 자아를 기반으로 미래를 지으려 한다면 아무리 예쁜 비전보드를 만들고 희망을 품더라도 그 구조는 결국 무너질 거야. 왜냐하면 밑바탕의 주파수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지. 이제 스크립트를 완전히 뒤집어 보자. 언제 이루어질까? 라는 질문 대신 이렇게 물어보자. 내가 원하는 삶과 일치하기 위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언젠가가 아니야. 또 다른 책을 읽은 후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 생각에서, 감정에서, 행동에서, 육화, embodiment에서. 왜냐하면 네가 변화하면 필드는 반응해. 그리고 그 반응은 때때로 아주 작고 조용하게 시작돼.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 예상치 못한 누군가의 연락, 예전엔 불안했을 상황에서의 이상한 평온함.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그건 확인, confirmation이야. 너는 지금 맞춰지고 있어. 정렬되고 있어. 너는 이제 네가 꿈꾸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그 버전의 너와 같은 리듬으로 걷기 시작한 거야. 이건 마법이 아니야. 이건 양자적 정렬, 퀀텀 얼라이먼트 이야. 그리고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넌 그 미래의 너를 찾으러 갈 필요도 없어. 그는 줄곧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잠시 속도를 늦춰보자. 너는 새로운 너를 창조할 필요가 없어.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 자기계발책에서 늘 강조하잖아. 더 나은 나를 만들자.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자. 하지만 진실은 이거야. 너는 처음부터 완전했어. 너는 무에서 새로 태어나는 게 아니야. 기억해내는 거야. 왜냐하면 네가 바라는 삶의 주파수에 이미 존재하는 너의 버전이 있어. 언젠가 먼 훗날 꿈속에서나 존재하는 게 아니야. 지금 바로 여기 양자장 안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어. 그리고 너와 그 버전을 나누는 유일한 것은 능력도 아니고 자격도 아니야. 팔로워 수, 돈, 공부한 연도수도 아니야. 단 하나, 진동의 일치, 레소넌스. 급진적으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양자 물리학은 수십 년간 이렇게 말해왔어. 현실은 직선이 아니야. 시간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해진 경로로 흘러가지 않아. 사실 존재하는 것은 무한한 지금의 순간들, now moments 이야. 마치 플레이리스트에 놓인 노래처럼 수많은 현실들이 옆에 병렬로 놓여 있고, 어떤 현실을 체험할지는 너의 진동 상태에 따라 결정돼. 양자적으로는 그걸 멀티버스라고 부르고, 영성적으로는 신성한 정렬, 영혼의 주파수, 운명이라 부르지. 하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야. 너는 이미 진짜를 쫓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과 맞춰가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이걸 함께 해보자. 잠시 상상해봐. 그 버전에 너는 이미 존재해. 완전히 살아있어. 네가 꿈꿔온 현실을 걷고 있어. 사랑 속에서, 목적 안에서, 평화와 풍요 속에서 흐르고 있어. 잠깐 멈춰서 그 모습을 떠올려봐. 그들은 어떻게 숨을 쉴까?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어떤 에너지를 풍길까?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 받은 메일함을 열 때,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 그들의 눈빛은 어떤가? 그들은 아직도 의심에 매달리고 있을까? 몇 년 전 거절의 상처를 되감고 있을까? 두려움 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을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자위하고 있을까? 아니야. 그 버전의 너, 가장 높은 진동의 너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빛나고 있어. 그들은 생존 모드에 있지 않아. 그들은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 그들은 안정감 있고, 중심이 잡혀 있고, 명확하고, 그냥 존재 자체로 강력하지. 그들은 원하는 걸 끌어당기려고 애쓰지 않아. 그들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진동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그 버전의 너는 어디 하늘 위 환상 속 인물이 아니라는 거야. 그건 너야. 단지 그동안 덮여있던 잡음이 사라진 너일 뿐이야.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자. 눈을 감고 잠시 상상해봐. 너는 어느 방 안으로 들어간다. 그 안에는 이미 네가 바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가 기다리고 있어. 그들은 너를 보고 놀라지 않아. 혼란스럽지도 않아. 어색하지도 않아. 그들은 미소 짓는다. 마치 오래전부터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그러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들의 존재에 집중해봐. 멀리 있는 이상적인 꿈이 아니라 익숙하고 친근한 나로서.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너 안에 있었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걸을까? 어깨는 얼마나 편안할까? 눈빛은 얼마나 고요할까? 불안은 전혀 없이. 이게 바로 진실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야. 이게 바로 정리얼 얼라이먼트 이야. 그리고 네가 두려움이 아니라 이 에너지와 동일시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현실이 반응하기 시작해.
변화는 세상에서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야. 너 안에서 먼저 일어나. 그리고 그 이후엔 마치 시계의 톱니처럼 모든 것이 차례로 바뀌기 시작해. 그 시작은 아주 작을 수도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 직감적인 느낌, 한번 멈춰서게 만드는 우연한 일치, 그걸 무시하지 마. 그건 필드가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야. 너라는 존재가 새롭게 재정렬되고 있다는 메아리야.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이걸 현실화하는 의식 리투알을 만들어 보자. 작지만 강력한 행위로. 의식 1단계, 옛 자에게 이름 붙이기 진지하게 말이야. 지금까지 두려움, 의심, 과도한 생각, 체념 속에 살던 그 오래된 자에게 이름을 붙여봐. 그 자아가 누군지 요약하는 닉네임. 예를 들어 과도한 노력군, 항상 참는 사람, 회의주의자, 늘 준비만 하던 자아. 무엇이든 괜찮아. 입 밖으로 말해봐. 선언해. 왜냐하면 이름 붙인다는 건 그 그림자를 빛 속으로 데려오는 행위야. 그리고 한번 드러난 것은 해방될 수 있어. 의식 2단계, 놓아주는 의식, Ritual of Release. 이제 시각화해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옛 자아를 마치 무거운 배낭처럼 혹은 사계절 내내 끌고 다닌 여행용 캐리어처럼 짊어지고 있었다고 상상해.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그려봐. 그 무게가 서서히 네 어깨에서 빠져나가는 걸 느껴봐. 그 자아가 네 등 뒤로 서서히 사라지는 걸 바라봐. 이건 거절이 아니야. 이건 감사야. 그 오래된 자아는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너를 지켜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이제 그 자아는 더 이상 너와 함께 갈 수 없어. 의식 3단계, 너의 양자 자아 만나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 속으로 들어가봐. 그것은 네가 이미 선언한 진실을 살아가는 너야. 그 자아는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할까? 그 자아는 몸을 어떻게 대할까? 관계, 돈, 목적에 대해 그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작은 행동 하나라도 괜찮아. 지금 그 행동을 따라해봐. 그게 바로 활성화, 액티베이션. 야, 그게 바로 시간선을 바꾸는 방법이야. 의식 4단계, 선언으로 고정시키기. 이 말을 마음이 담긴 상태로 소리내어 말해봐. 급하게 하지 말고 진심으로. 나는 더 이상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진정한 나의 진동에 조율한다. 필요하다면 여러 번 말해도 좋아. 왜냐하면 새로운 현실은 정보로 태어나지 않아. 전략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오직 육화, 엠버디먼트로부터 태어나. 너는 하룻밤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매 순간, 매 호흡마다 선택함으로써 진짜 너가 되어가는 거야. 그리고 언젠가 그 너가 상상이 아닌 집처럼 느껴질 거야. 너는 놓아줬고, 기억해냈고, 이제는 강화할 시간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게 하나 있어. 변화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야.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아. 변화는 연습이야. 주파수야. 계속해서 되돌아가야 할 진동의 습관이야. 옛 자아는 쉽게 물러나지 않아. 왜냐하면 그건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는 존재이기 때문이야. 익숙하고 편하고 때로는 안전하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때때로 두려움이 다시 떠오르고 옛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어. 작은 속삭임이 들릴 거야.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하지만 이제 너는 그걸 인식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인식 자체가 너의 힘이야. 왜냐하면 패턴이 다시 나타날 때 너는 그 안에 녹아들지 않아도 돼. 그걸 조종석에 앉히지 않아도 돼. 그저 멈추고 숨을 쉬고 이렇게 말하면 돼. 이건 더 이상 나의 진실이 아니야. 싸우지 말고 목격해.
그리고 상기시켜줘. 너는 이미 새로운 너로 이동했다고. 완벽함이 아니라 존재감이 너를 강화해. 매번 선택할 때마다 너의 새로운 진동은 더 깊이 뿌리내려. 이제 너의 매일을 이렇게 시작해봐. 세상이 시끄러워지기 전, 메시지와 알림이 쏟아지기 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 오늘 나는 어떤 버전의 나로 존재할 것인가? 희망하는 버전 말고, 그리는 상상 속 자아도 아니고, 실제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 자아로. 명확하게 선택하고, 에너지로 선택하고, 마음으로 선택해. 왜냐하면 변화는 세상이 바뀌는 순간 시작되는 게 아니라 너가 바뀌는 순간 시작되니까. 그리고 네가 그 주파수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조금씩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 거야. 가벼움, 평화와 설렘이 공존하는 묘한 느낌, 뭔가가 바뀌었다는 조용한 확신. 그건 상상이 아니야. 그건 우주가 반응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유동적이거든. 그건 정체되지 않았고 고정된 것도 아니야. 그건 살아있고 형태가 변하고 너의 에너지와 의도로 다시 배열되는 존재야. 그리고 현실은 끊임없이 네가 누구로 존재하기로 선택했는가에 따라 스스로를 재조직하고 있어. 그 선택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야. 육화의 문제야. 너의 생각 하나하나가, 감정 하나하나가, 강화하는 믿음 하나하나가 너를 확장된 시간선으로 조율할 수도, 과거로 되돌릴 수도 있어. 그리고 좋은 소식은 너는 이미 선택을 했다는 거야. 이제 진짜 여정이 시작된 거야. 이제 이론이 아니라 너의 삶으로 살아낼 시간이야. 의심이 다시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봐. 나는 더 이상 그 자아를 붕괴시키지 않아. 불안이 몸을 기억할 때 이렇게 속삭여봐. 이 감정은 옛 것이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안전하다. 새로운 무언가 앞에서 머뭇거릴 때 스스로에게 물어봐. 나의 가장 높은 자아라면 지금 무엇을 할까? 그리고 그대로 행동해. 그게 바로 정열이야. 그건 단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나타나고, 다르게 믿는 것.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할 때 세상은 너에게 맞춰지기 시작해. 아이디어가 더 쉽게 떠오르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흐르고, 기회가 찾아와서 너를 놀라게 해. 이런 건 어디 숨어 있었던 거지. 그게 바로 당기기를 멈추고 공명하기 시작했을 때의 삶이야. 너는 진짜 너로 걸어가고 세상은 마침내 그 너에게 반응하기 시작해. 운이 좋아서가 아니야. 너는 이제 마침내 조율되었기 때문이야. 마무리 선언. 이 신성한 공간을 닫기 전에 나는 너를 더 깊은 곳으로 초대하고 싶어. 단지 클릭, 구독의 차원이 아니라 진짜 너의 선언으로. 이 메시지가 너 안에 무언가를 흔들었다면, 너의 상처들 아래, 두려움과 이야기들 아래 깨지지 않은 너, 무한하고 온전한 너가 있다는 걸 상기시켰다면, 필드에 말해줘. 너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댓글로 선언해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미래 자아를 위해서, 이미 길을 알고 있는 그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말해봐. 나는 진정한 나와 공명하며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 그냥 유행처럼 말하지 말고 선언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보다 더 큰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건 단지 너 하나만의 일이 아니야. 집단적인 일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최고 진동에 정렬할수록 이 세상은 그 진실을 우리 모두에게 되비춰 줄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의 살아있는 장, 필드의 일부야. 숨쉬고 있는 네트워크. 양자적 본질을 기억해내는 자들. 자신의 힘을 되찾고 자신의 시간선에 조율되고 있는 존재들. 그리고 한 번 기억하면 다시는 잊을 수 없어. 그 옛 자아는 목적을 다했어.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고 이제는 떠날 시간이야. 새로운 너, 진짜 너는 이미 다음 장을 살아가고 있어. 현실은 듣고 있어. 그러니 이렇게 살아봐. 이미 가진 자처럼. 말해봐. 이미 정렬된 자처럼. 살아가봐. 기억하는 자처럼. 왜냐하면 이건 너의 끝이 아니야. 이건 너의 활성화야.